10년 전에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은 제가 견디기엔 너무 벅찬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외동딸 수진이 혼자 이 세상을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끝까지 버텨왔습니다. 이런 우울한 제 인생에서 그것도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 청춘의 설렘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는 걸 65살에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청춘과도 같은 제 황혼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이야기와 비슷하거나 마음을 울리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5세인 저는 오현주라고 합니다. 전북 군산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로즈가든이라는 작은 가게를 2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10년이 넘는 시간을 혼자 지내왔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외로움이라고나 할까요? 아침이면 늘 창가에 앉아 바다가 보이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군산의 아침 바다는 참 아름다워요. 푸른 물결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이제는 함께 바라볼 사람이 없어 더 쓸쓸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꽃집 문을 엽니다. 색색의 꽃들과 푸른 식물들이 저를 반겨주죠. 현주 씨, 오늘도 일찍 문 여셨네요. 단골 할머니가 아침 일찍 화분을 사러 오셨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단골 손님이에요. 80이 넘으셨지만 아직도 화초 가꾸는 걸 좋아하세요. 네, 할머니. 오늘은 어떤 화분 찾으세요? 할머니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꽃 이야기, 마을 소식, 날씨 얘기. 이런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가 됩니다. 오전에는 몇 명의 손님이 더 찾아왔다가 점심 무렵이면 한가해집니다. 조용한 꽃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하죠. 손님이 없을 때면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며 바쁘게 지내고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전화 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입니다. 가끔은 딸의 목소리가 그리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하지만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길게 이야기하지 못하곤 해요.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저 다음 주에 출장 있어서 한 달 정도 통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수진아. 엄마는 항상 똑같이 잘 지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 잘 다녀와. 매번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으면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쁨이니까요. 저녁이 되면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꽃집과 집이 붙어 있어 퇴근 시간은 짧지만 집에 들어서면 늘 적막함이 가득해요. TV를 켜고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뉴스를 보며 밥을 먹는 일상이 계속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혼자 살아오면서 많은 것에 익숙해졌어요.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잠드는 것,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것.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저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각자의 가족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손주 자랑, 남편 이야기.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짓곤 해요. 나눌 이야기가 많지 않으니까요. 어쩌다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하려 할 때면 항상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와 일상을 나누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망을 인정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 혼자였고,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창밖에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같이 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롭고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꽃집이 한가한 시간에 문이 열리며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남성분이 들어오셨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손에 묻은 흙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다발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조금 쑥스러운 듯한 그의 목소리가 꽃집에 울렸습니다. 낯선 손님은 드문 일이라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소처럼 응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꽃다발을 원하시나요? 남자분은 꽃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내일이 아내 제삿날입니다. 생전에 좋아하던 꽃으로 작은 다발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묻어나는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슬픔을 간직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떤 꽃을 좋아하셨나요? 아내분께서요. 붉은 장미와 흰 백합을 좋아했어요. 생전에 항상 집에 한 송이씩 꽂아두곤 했죠. 그의 말에 장미와 백합을 중심으로 꽃다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고르고 다듬는 동안 그는 조용히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사 왔습니다.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마을 입구 쪽 빈 농가를 얻어서 작은 도예 공방을 차렸어요. 아, 그래서 손에 흙 자국이 묻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을에 새로 들어왔다는 도예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웃들이 얼마 전부터 새로 온 도예가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저는 오현주입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꽃다발을 만드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태준 씨는 서울에서 평생 회사를 다니다 은퇴 후 도예를 배웠고 고향인 군산 근처로 내려와 작은 공방을 열었다고 했어요. 아내와는 5년 전 병으로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게 되었어요. 이혼 후 혼자 꽃집을 운영하며 지내온 시간들, 딸 이야기까지. 평소엔 잘하지 않는 사적인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어떠세요? 장미와 백합을 중심으로 안개꽃과 푸른 잎을 적절히 배치한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태준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아내가 좋아했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를 향한 그의 마음이 꽃다발에 담긴 것 같았어요. 꽃을 정성껏 포장하며 눈치를 보니 그는 가게 안의 다른 꽃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꽃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예전엔 몰랐는데 아내가 떠난 후 꽃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짧은 시간 피었다 지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꽃처럼 인생도 짧고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저도 모르게 끄덕이고 있었어요. 꽃다발 값을 치르고 일어서던 태준 씨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혹시 도예에 관심 있으세요? 언제 시간 되시면 공방에 놀러 오세요. 꽃병이나 화분 같은 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놀랐지만 그의 진솔한 눈빛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준 씨가 떠난 후에도 그의 말투와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저녁에 꽃집 문을 닫으며 문득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도예 공방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의 모습, 목소리, 웃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 조금씩 움트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설마 설렘일까요? 아니죠. 이 나이에 그럴 리가 없어요. 그저 새로운 이웃을 만난 반가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첫 만남에서 느꼈던 깊은 공감과 따뜻한 인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준 씨는 꽃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화분을 사러 온다거나 계절 꽃에 대해 물어본다는 핑계로 들렀어요. 그러다 점차 핑계도 없이 그저 커피 2잔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원두로 직접 내린 커피예요. 현주 씨도 한 잔 어떠세요? 한가한 오후면 저는 태준 씨와 함께 꽃집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는 서울에서의 회사 생활, 은퇴 후 도예를 배우게 된 계기, 아내와의 추억 등을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이혼 후의 외로움, 꽃과 함께 보낸 시간들, 딸과의 관계까지. 사람들은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태준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처럼 매일이 새로움이라는 생각.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태준 씨가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청자색 도자기 화병이 나타났어요. 햇빛에 비친 유약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특별히 현주 씨를 위해 만든 화병이에요. 로즈가든의 꽃들을 담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준 것이 얼마만인지. 손으로 화병을 감싸주니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태준 씨의 정성과 시간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현주 씨가 항상 파란색 앞치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색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 작은 관찰의 마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화병은 꽃집 카운터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화병을 먼저 알아보고 칭찬했어요. 그럴 때마다 묘한 자부심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태준 씨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새로 구운 도자기 작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끔은 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찻잔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현주 씨와 함께 차를 마시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제 공방에서 언젠가 함께 차 한잔하면 좋겠네요. 손으로 빚은 찻잔은 투박하면서도 정갈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찻잔을 받으며 처음으로 그의 공방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태준 씨의 방문이 계속되면서 꽃집 안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그가 만든 도자기 화분들이 진열대를 채우기 시작했고 창가에는 그의 작품인 작은 도자기 조각상들이 놓였습니다. 마치 그의 흔적이 제 일상에 하나둘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태준 씨는 제게 그의 공방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호기심과 설렘을 이기지 못하고 승낙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꽃집 문을 닫고 그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농가를 개조한 공방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흙냄새와 나무 향이 어우러진 공간에는 태준 씨의 작품들이 가득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도자기 표면에 반사되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여기가 제 작은 세상이에요. 어떠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태준 씨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요. 공방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그가 내린 차를 그가 만든 찻잔에 담아 마시는 시간이 꿈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도자기에 관한 이야기, 흙의 종류, 유약의 비밀 등을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태준 씨의 공방을 방문했고, 그도 변함없이 꽃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점점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가 만든 도자기는 꽃집을 채웠고, 제가 꽂은 꽃은 그의 공방을 장식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하루라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면 허전해지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손길이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흙에 물이 스며들듯 태준 씨는 조금씩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수 만든 도자기 선물 하나하나에 담긴 그의 마음이 느껴질 때면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60대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피어날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태준 씨를 처음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이 워낙 작다 보니 우리의 관계는 금세 소문이 났어요. 처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을 때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고, 이 나이에 연애라니 하는 의아함도 있었어요. 어느 날 꽃집에 단골 할머니들이 몰려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요. 현주야, 요즘 도예가 선생님이랑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맞아? 둘이 잘 어울린다고 동네에서 다들 그러더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할머니들의 장난스러운 말에 더욱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웃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 근데 눈빛이 달라 보이는데 오랜만에 좋은 사람 생겼나 보네. 할머니들의 말씀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정확히 짚어내신 것 같아 더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제 눈빛이 달라졌을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긴 했어요. 조금 더 생기가 돌고 화장도 신경 쓰게 되었으니까요. 마을 장날 태준 씨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을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처음엔 신경 쓰였지만 태준 씨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저도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태준 씨는 자신의 도자기 작품을 팔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꽃을 팔며 그를 거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고 몇몇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네요. 현주 씨는 꽃, 태준 씨는 도자기, 천생연분이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런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말이에요. 태준 씨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저를 그의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요. 가게에 꽃을 들고 오거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 씨가 마을 주민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따라 나섰어요. 모임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현주 씨, 태준 씨 덕분에 훨씬 밝아지셨네요.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이웃 아주머니의 말씀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분명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태준 씨는 제게 점점 더 깊은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꽃집 문을 닫을 때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주말엔 근처 산책로를 함께 걷자고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관심은 메마른 제 마음의 단비와도 같았어요. 현주 씨가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더 자주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태준 씨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행동과 따뜻한 관심은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저녁 태준 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직접 만든 도자기 그릇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 차렸습니다. 촛불 아래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현주 씨,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혼자였던 시간이 외롭지 않게 느껴질 만큼요. 그 말에 저도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태준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이 기대되고 설레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날 밤 태준 씨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흙을 다루는 손답게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누구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태준 씨가 제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누군가를 향한 설렘과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마을에서 태준 씨와 손을 잡고 걷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그를 제 옆에 두고 싶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저를 알던 이웃들은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마치 오래된 꽃집에 새로운 꽃이 피어난 것처럼 제 삶에도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태준 씨와 저는 마을에서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고 사람들의 축복 속에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딸 수진이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기차로 내려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긴장된 것 같았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만 하던 딸이 갑자기 찾아온다니. 아마도 소문을 들었나 봐요.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든 새어나가기 마련이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맞이하는 거라 조금 긴장되네요. 수진이는 서울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무슨 일일까요? 오전 11시경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상기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똑 부러진 제 딸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어때? 갑자기 웬일이니? 수진이는 짐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뭔가 달라진 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 달라 보여요. 뭔가 새로운 게 생겼네. 아마도 태준 씨가 만들어준 도자기들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거실 선반에는 태준 씨가 만든 작은 도자기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가 만든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아, 그냥 조금 인테리어를 바꿨어? 차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엄마가 마을에 새로운 도예가 아저씨랑 사귀고 계신다는 소문이 진짜예요. 역시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왔네요. 그래, 맞아. 강태준 씨라고. 참 좋은 분이야.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게다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딸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해도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으니까요. 수진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태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게다가 이 나이에도 사람이 외롭고 그럴 수 있어. 수진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하세요?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수진아, 10년이 넘었어. 1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저에 대한 배신감으로 느껴지는 거겠죠. 엄마가 이렇게 쉽게 새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아빠는 평생 엄마만 사랑했는데.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혼의 진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엄마도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하지만 태준 씨를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단다. 오랜만에 행복하다고 느껴. 엄마의 행복을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엄마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난다면 저는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딸의 극단적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저도 제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늘 너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날 밤 수진이는 제 집에 머물렀지만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도 거의 입을 대지 않았고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제발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세요.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딸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어요. 딸과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태준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는 놀라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는 수진이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요. 모녀 사이에 이런 심각한 갈등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태준 씨를 만나 행복해진 제 모습을 딸도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그녀의 상처가 너무 깊었나 봐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과 태준 씨와의 행복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괴로웠습니다. 딸과의 갈등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태준 씨와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게 희망을 주며 언젠가 딸이 이해해 줄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군산에서 큰 마을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산 실버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였어요. 태준 씨와 저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도예 체험 부스를, 저는 꽃 장식 부스를 맡았어요. 행사 준비를 하던 중 태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현주 씨, 이번에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식사 도우미도 해볼까요? 제가 특별 메뉴도 준비해 볼게요. 태준 씨의 따뜻한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행사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태준 씨는 직접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쉬운 도자기 식기를 만들었고, 저는 테이블마다 작은 꽃병을 준비해 꽃을 꽂았습니다. 행사 당일 마을 광장은 많은 어르신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예 체험 부스와 꽃 장식 부스는 인기가 많았어요. 태준 씨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도예의 기본을 알려주었고, 저는 꽃을 활용한 간단한 장식품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미리 준비한 대로 식사 도우미 역할을 시작했어요. 태준 씨가 직접 만든 도자기 그릇에 음식을 담아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저는 옆에서 보조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태준 씨는 무릎을 꿇고 직접 음식을 떠먹여 드리기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의아했지만 너무 놀라 말을 걸지 못했어요. 아마도 회사 일로 군산에 왔다가 우연히 행사를 본 것 같았습니다. 저와 태준 씨는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90세가 넘은 한 할머니가 음식을 흘리셨을 때 태준 씨는 바로 달려가 닦아드리고 새 옷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태준 씨와 제가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수진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르신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작은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무대 앞에 있는 어르신들의 자리를 정리해드리고, 저는 시원한 음료를 나눠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딘가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면 제가 미리 알아차리고 준비했고,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이 모자 써보세요. 햇빛이 강해요. 태준 씨가 한 할머니에게 모자를 씌워드리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할머니는 밝게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분노나 거부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놀라움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벤치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한동안 말없이 행사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 행사를 알게 됐어요. 회사에서 지방 출장이 있어서 군산에 왔다가 엄마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와 그분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어요. 두 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지 솔직히 놀랐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에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더라고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분노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이해해 줄 날이 오다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내가 걱정한 것도 이해해.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우리 모녀는 오랜만에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멀리서 태준 씨가 우리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태준 씨를 집으로 초대해 셋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준 씨의 따뜻한 성품과 유머 감각 덕분에 분위기가 금세 풀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태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태준 씨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수진이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딸의 이해와 지지를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이제 태준 씨와의 미래를 더 당당하게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 마음을 열어준 이후로 태준 씨와 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고 우리의 미래를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태준 씨는 저를 그의 공방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조금 긴장된 듯 했어요. 공방에 도착하니 테이블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꽃과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태준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가 직접 만든 도자기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섬세한 무늬가 새겨진 반지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어요. 현주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 주시겠어요?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프로포즈를 받다니 꿈만 같았어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태준 씨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나 호텔 웨딩이 아닌 우리답고 의미 있는 장소를 원했어요. 고민 끝에 태준 씨의 공방 앞 작은 정원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해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꿈꿨어요. 결혼 소식을 딸에게 전했을 때 수진이는 축하해주며 결혼식 준비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결혼식 준비 제가 많이 도울게요. 엄마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한 드레스도 찾아볼게요. 수진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결혼식 준비는 우리 모두의 손길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준 씨는 공방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저는 꽃 장식을, 수진이는 음식과 음악을 담당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전통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할아버지들은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결혼식 전날 수진이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은은한 아이보리색 원피스와 작은 꽃관이었어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가 저에게 딱 맞았습니다. 엄마, 입어보세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설면서도 행복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20대 소녀처럼 반짝였어요. 결혼식 당일 공방 앞 정원은 꽃과 나무 장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작은 흰색 의자들이 반원 모양으로 놓였고 중앙에는 태준 씨가 직접 만든 도자기 아치가 세워졌어요. 아치에는 제가 꽂은 장미와 백합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수진이 부부, 우리의 오랜 친구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태준 씨는 아치 아래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와 미소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태준 씨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주례를 봐주셨습니다. 소박한 시기였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향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현주 씨,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며 매일이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준 씨의 진심 어린 서약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전했어요. 태준 씨,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반지 교환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65세와 68세, 늦은 나이에 시작된 우리의 결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행복했어요.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준비한 전통 음식과 태준 씨의 지인이 가져온 와인으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이는 깜짝 이벤트로 우리를 위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며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마지막으로 수진이 부부도 우리에게 따뜻한 포옹을 하고 떠났습니다. 공방 정원에는 우리 부부만 남았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태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현주 씨, 아니, 이제는 우리 아내.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는 손을 맞잡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준 씨의 공방과 제 꽃집 중간에 위치한 작은 집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공간, 새로운 추억을 쌓아갈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조명과 함께 방 안에 꽃잎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몰래 준비한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는 와인 한 병과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수진. 태준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르고 두 잔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결혼식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우리는 잠시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주 씨, 아니, 우리 아내. 이렇게 부르는 게 아직 어색하네요. 태준 씨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었으니까요. 오랜 시간 혼자였던 저희에게 이런 변화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태준 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될 줄은 몰랐어요. 깊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앉으며 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사실 아내가 떠난 후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5년 동안 그녀의 병간호를 하며 함께 싸웠지만 결국 떠나보내야 했죠. 그 후로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지 못했어요. 태준 씨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의 상처를 처음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어요. 도예는 그저 아픔을 잊기 위한 도피처였어요. 흙을 만지며 마음의 상처를 달랬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이혼 후 10년 동안 꽃과 함께 지내며 외로움을 견뎠어요. 꽃들은 아름답지만 그들과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서, 그냥 말을 나누고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차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이혼의 아픔, 딸을 혼자 키우며 겪었던 고단함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아내의 투병 과정과 그녀를 떠나보낸 후의 공허함, 외로운 밤들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이 나이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냥 조용히 살아라.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냐라며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음을 갈망하는데 태준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것은 변함없는 진실이니까요. 태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을 이 나이에 다시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태준 씨는 부드럽게 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현주 씨를 처음 봤을 때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맑은 눈빛에 제 마음이 움직였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현주 씨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온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함께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네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이제는 함께니까. 태준 씨는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그는 부드럽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의 품에 안기자 이상하게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의 가슴에 기대니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조금은 빠른 박동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태준 씨의 손이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체온과 향기가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감각을 일깨웠어요. 현주 씨, 고마워요. 내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요. 태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어요. 그의 두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우리의 체온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이마에 살포시 키스했어요.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에서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따뜻함과 애정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피부가 제 손끝에 전해졌어요. 태준 씨는 제 손을 잡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제 손등에 부드럽게 입맞춤하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밤이 깊어가며 우리의 포옹은 더 친밀해졌습니다. 태준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소파에서 일어나 저를 침대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태준 씨의 입술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이 전해졌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고 천천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 소리가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어요. 그의 팔 안에 포근히 안겨 있으니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이마, 눈, 코, 볼에 부드러운 키스를 남겼어요. 저는 그의 목에 얼굴을 묻고 그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무렵 태준 씨는 제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키스의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과 떨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행복해요. 태준 씨 덕분에.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는 저를 더 단단히 안아주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순간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함께할 많은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외롭고 긴 밤을 지나 드디어 따뜻한 햇살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와 저는 손을 꼭 잡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결혼 후 우리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태준 씨와 저는 각자의 일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로즈가든 꽃집과 태준 씨의 도예 공방은 우리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닌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합니다. 태준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곤 해요. 오늘 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현주 씨가 좋아하는 꽃 모양으로 화병을 만들어 볼까 해요. 그의 따뜻한 말에 하루가 더 밝아집니다. 저는 꽃집으로, 태준 씨는 공방으로 각자의 일터에 향하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해요. 때때로 태준 씨는 점심시간에 꽃집에 들러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기도 합니다. 꽃집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태준 씨가 만든 도자기 화분과 화병들이 진열대를 채웠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야기를 아는 마을 사람들은 부부의 콜라보레이션이라며 더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이 화병과 이 꽃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부부가 함께 만든 작품이라 그런지 특별해 보여요. 손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태준 씨의 도자기와 제 꽃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어요. 저 역시 태준 씨의 공방에 자주 들렀습니다. 때로는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꽃을 가져가 공방 곳곳을 장식했어요. 태준 씨가 흙을 다루는 손길은 항상 경이로웠습니다. 거친 흙이 그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변하는 과정이 마법 같았어요. 어느 날 태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작업해 볼까요? 내가 만든 도자기에 현주 씨가 꽃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태준 씨의 격려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인내심 있게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우리는 꽃 그림이 그려진 특별한 부부 컬렉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시장에 나가 꽃과 도자기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마을의 명물이 되었어요. 꽃과 흙이라는 간판 아래 우리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저의 꽃 장식 기술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저는 그의 도예 실력에 깊은 존경심을 가졌어요.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가 혼자 저녁을 먹던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함께 요리하고 와인 한 잔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기도 했어요. 6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우리는 마치 새로 연애를 시작한 젊은 커플처럼 일상의 작은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 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 꽃집과 공방을 합치면 어떨까요?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면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창조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행복했어요.
고민 끝에 우리는 태준 씨의 공방 옆 빈 공간을 개조해 꽃과 흙이라는 복합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 공간은 우리의 새 인생처럼 활기차고 아름다웠어요. 한쪽에는 제 꽃들이, 다른 쪽에는 태준 씨의 도자기가 조화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중앙에는 체험 공간을 마련해 마을 사람들이 꽃꽂이와 도예를 함께 배울 수 있게 했어요. 우리의 복합 공간은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황혼에 찾은 사랑, 예술로 피어나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담아냈습니다. 태준 씨와 함께하는 일상은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함께 일하고 서로의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나이를 잊었어요. 우리는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네요. 태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행복과 활기를 되찾아 주었고, 매일을 소중한 선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약속했어요. 결혼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딸 수진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 우리의 관계를 알았을 때 격렬히 반대했던 수진이 이제는 우리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었어요.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서 군산으로 내려와 주말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진이가 남편과 함께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와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 6개월 기념일을 축하드려요. 깜짝 놀라셨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지 못했던 결혼 6개월 기념일을 수진이가 챙겨준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넷은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수진이는 태준 씨를 아빠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태준 씨도 수진이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우리 4명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미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약해뒀어요. 태준 씨와 저는 깜짝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수진이와 함께 오름을 오르고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채꽃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그 여행을 시작으로 수진이는 종종 여행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가끔은 당일치기로 인근 관광지를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2박 3일 일정으로 멀리 떠나기도 했어요. 매번 수진이가 세심하게 일정을 계획했고, 우리의 체력과 취향을 고려해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배려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 중 수진이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빠 만나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이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 반대해서 정말 미안해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수진이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사실 내가 이해해 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응원해 주니 정말 기뻐. 엄마도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줄 몰랐어. 그 이후로 수진이는 더 자주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범한 주말에도 불쑥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수진이가 태준 씨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태준 씨는 수진이에게 도예를 가르쳐 주었고, 수진이는 열정적으로 배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작은 도자기 작품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수진이의 남편 민호도 태준 씨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며 가끔 목공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꽃과 흙 공간에서
네 명이 함께 작업하기도 했어요. 수진이는 꽃 장식을, 민호는 목공을, 태준 씨는 도예를, 저는 전체 디자인을 맡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작품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닌 우리 가족의 사랑과 화합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온 날은 더욱 특별했어요. 태준 씨와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태준 씨는 바로 아기를 위한 특별한 도자기 모빌 제작을 시작했고, 저는 아기 방을 위한 특별한 꽃 장식을 구상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기가 태어나면 자주 보러 와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꽃과 도자기를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부부가 아닌 하나의 확장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태준 씨도 예비 할아버지로서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간극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준 씨와 민호는 남자들끼리의 대화를 즐기며 가까워졌어요. 모녀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잠깐 만나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수진이는 종종 제게 전화해 회사 이야기나 부부 관계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고 저도 솔직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태준 씨는 이런 우리 모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항상 한 발 물러서서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원으로 모든 결정과 대화에 함께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고 각자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태준 씨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은 나날이 깊어졌고 꽃과 흘 공간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수진이와 민호의 아이도 태어나 귀여운 손녀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에 가득합니다. 오늘 저녁 태준 씨는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꽃집 앞이었어요. 이제는 조금 더 넓어지고 화사해진 로즈가든 꽃집 앞에서 태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줄 몰랐어요. 현주 씨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태준 씨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우리는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탁 트인 전망대에 올라 아래로 펼쳐진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꽃집, 공방, 집, 그리고 이제는 수진이 가족이 자주 찾는 별장까지. 모든 것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였어요. 태준 씨, 솔직히 말하면 60대에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늘 외롭게 남은 생을 보낼 거라 생각했는데. 제 말에 태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현주 씨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제게는 축복입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땀이 배도록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65세와 68세, 우리는 젊은 연인들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삶의 유한함을 알기에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퇴직 후 시작한 도예 공방과 20년 넘게 운영해온 꽃집이 만나 꽃과 흙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진이와 민호, 그리고 우리의 귀여운 손녀 지은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선물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태준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 테라스에서 별을 바라보며 태준 씨와 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일지, 20년일지, 아니면 그보다 짧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겠다는 우리의 다짐이었어요. 현주 씨,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흰 머리카락이 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청춘의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진실했어요.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욱 간절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행복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언제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태준 씨와 저는 손을 꼭 잡고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